이 영상은 단순한 보험 사기 사건 이상의 것을 보여줍니다. 부당하게 돈을 얻기 위해 어떤 짓이든 서슴지 않는 사람들의 극단적인 행동을 폭로합니다. 이 무모한 사람들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피해자들에게도 해를 끼칩니다. 또한 오늘날 사기꾼들이 어떻게 더욱 대담해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의 행동이 카메라에 어떻게 기록되는지 보여드릴 것입니다. 보이는 광경에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현장에서 촬영된 대담한 사기꾼들의 모습을 함께 지켜보시죠. 첫 번째, 게인스 데니얼 래핀 박사. 게인스 데니얼 래핀 박사라는 이름의 의사이자 성직자가 샌 퍼넌도 밸리에서 심각한 연방 혐의에 직면했습니다. 그의 위험한 행동은 많은 사람의 생명을 위협했습니다. 래핀 박사는 수십 년의 경력을 가진 산부인과 의사였지만 심각한 직업적 위법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그는 300명이 넘는 환자에게 잘못된 진단과 치료를 제공했습니다. 여러 차례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건강을 믿고 맡긴 사람들을 계속해서 치료했습니다. 비극적인 사례 중 하나는 아프리카에서 온 난디라는 여성의 경우로, 그녀는 암 진단 후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 의사의 위험한 수술은 치명적이었고 그녀의 가족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그의 높은 치료비 때문에 그녀는 집을 팔아야 했고 결국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그의 행동에 대한 진실은 한 텔레비전 제작진이 그녀의 사연을 조사한 후에야 밝혀졌습니다. 제작진은 환자들에 대한 그의 부적절한 행동을 몰래 녹화했고, 이는 그의 광범위한 의료 과실을 폭로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의사의 탐욕과 무모함은 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고 그는 이제 법적 처벌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난디의 가족에게 이러한 조치는 너무 늦었습니다. 또 다른 충격적인 사건에서는 크리스틴이라는 여성이 헛된 희망과 가짜 치료법으로 취약한 사람들을 착취했습니다. 그녀의 기만적인 행동은 텔레비전에 나오는 기독교인으로서 그녀를 신뢰했던 많은 사람의 죽음을 초래했습니다. 그녀는 씨 추출물, 자연 치료제 같은 이름으로 제품을 판매했습니다. 이 제품들 중 일부에는 실제로 자외선 차단제 방부제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객들의 절박함을 이용하여 매우 높은 가격을 청구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제품이 M, 다발성 경화증, 당뇨병과 같은 심각한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셉 존스 연방검사보는 그녀의 피해자들이 가장 취약한 계층에 속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가족과 함께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말기 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들을 평안하게 보내는 대신 그들은 그녀의 거짓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고통받았습니다. 크리스틴의 사기는 이들로부터 돈과 소중한 시간, 그리고 존엄성을 빼앗았습니다. 그녀는 범죄의 대가로 최대 150년의 징역형과 거액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저스틴 페레스 고르다. 이 이야기는 한 남성의 영상이 공개되면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퇴역 군인들을 위해 휠체어 접근이 가능한 주택을 지어주는 한 유명 전국 자선단체가 불미스러운 상황에 연루되었습니다. 사건의 중심에는 육군 상병 저스틴 페레스 고르다가 있었는데 그는 허리 아래가 마비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아프가니스탄 복무 중 입은 뇌 손상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2013년 12월 우리 군인을 위한 집 재단은 그와 그의 가족에게 특별히 개조된 주택담보대출이 없는 집을 제공했습니다. 텍사스주 드리핑 스프링스에 위치한 이 집의 가치는 38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지역 사회는 곧 놀라운 사진과 영상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영상에는 그가 걷고 심지어 자신의 부지에서 나무를 나르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웃들이 이 문제에 대해 가족에게 다가가자 그들은 분노로 반응했고 가족은 이웃들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재단은 2014년 초부터 이러한 제보를 알고 있었지만 부부로부터 해명을 들으려는 노력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재단 대표가 직접 그들의 집을 방문하기도 했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진실이 명백해지면서 재단은 어려운 선택에 직면했습니다. 그들은 아낌없이 제공했던 집을
회수해야 할지 고려해야 했습니다. 이는 재단이 피하고 싶었던 선택지였고 상황은 매우 면밀히 주시되고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의 의료 기록은 봉인되어 많은 의문이 풀리지 않은 채 남았습니다. 재단은 나중에 웹사이트를 업데이트하여 그가 불완전 하반신 마비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 가짜 임신으로 1등석 타기. 한 흥미로운 영상은 비행기의 편안한 1등석에 앉기 위한 한 여성의 대담한 시도를 보여줍니다. 그녀의 교묘한 계획은 가짜 임신부 배를 붙여 더 좋은 좌석을 얻으려는 속임수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승객이 이 속임수를 발견하고 소란을 피우기로 하면서 상황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언쟁이 커지자 다른 승객들도 끼어들었고 결국 그 여성은 모두에게 자신의 가짜 임신부 배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일부 부정직한 사람들이 더 큰 편안함을 얻기 위해 어떤 짓까지 하는지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예입니다. 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기발한 방식으로 교활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1등석에 타고 싶었던 여성은 목표를 이루지 못했지만 그녀의 대담한 행동은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국 그녀는 1등석을 얻지는 못했지만 좌석 한 줄 전체를 혼자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교묘한 속임수, 말다툼, 그리고 계획에서 비롯된 우연한 성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총마의 변왕이 절도. 단 1분 만에 벌어진 절도 사건에서 2명의 도둑이 약 3,700유로, 상당의 귀중한 총마의 변환기를 훔쳤습니다. 범행 장면은 보안 카메라에 녹화되었습니다. 가족은 이제 3,700유로에서 4,600유로 사이의 수리비를 부담해야 하며 6개월 동안 차를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미셸 모리스 리처드슨이 집에 돌아왔을 때 그녀는 어머니의 차 뒤에 놓인 시멘트 블록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보안 카메라 녹화 영상을 확인하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냈습니다. 녹화 영상에는 두 남성이 평범한 회색 차에서 내려 차량용 잭과 시멘트 블록을 들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 남성은 타이어 뒤에 블록을 놓았고 다른 남성은 잭을 사용해 차를 들어 올린 뒤 공구로 부품을 잘라냈습니다. 그들은 1분도 채 안 되어 절도를 마쳤고 차를 몰고 떠나면서 시멘트 블록을 남겨두었습니다. 도둑들은 매우 대담했고 목격자를 살피지 않았으며 한 명은 심지어 보안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보기까지 했습니다. 리처드슨 씨는 즉시 경찰에 범죄를 신고했습니다. 그녀의 가족이 거의 70년 동안 소유해온 이 부지에서 발생한 첫 번째 범죄였습니다. 가족은 매우 속상해하며 이제 큰 수리비 청구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보안 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더 이상 안전하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이런 유형의 절도가 흔하기 때문에 지역 경찰은 차주들을 위한 유용한 조언을 제공했습니다. 그들은 동작 감지 조명과 보안 카메라 설치를 권장합니다. 또한 변환기에 차량 식별 번호를 새기거나 볼트를 용접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변환기를 도난당했다는 신호는 차의 시동을 걸 때 매우 큰 소음이 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리처드슨 씨를 계속해서 불안하게 만들고 있으며 그녀는 이제 주차 장소에 대해 더욱 신중해졌습니다. 그녀는 범인들이 꼭 잡히기를 강력히 바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뻔뻔한 우버 승객들. 한 영상이 우버 승객과 관련된 놀라운 사건을 기록했습니다. 그 승객은 운전사의 팁통에서 현금을 가져가는 모습이 촬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뉴욕시의 거리에서 일어났으며 승객의 행동은 매우 대담합니다. 3명의 친구가 채 함께 타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가운데 좌석에 앉은 승객은 처음에는 근처에 돈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듯 보였습니다. 차가 멈추자 그녀의 친구들은 차에서 내렸고 그녀는 팁통과 함께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일어난 일은 매우 명확합니다. 그 여성은 카메라 쪽을 흘끗 쳐다보고 잠시 멈추며 결심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통에 손을 넣어 현금 일부를 꺼냈습니다. 그녀는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붐비는 거리를 가로질러 달려갔습니다.
운전사는 그제야 도난 사실을 알아채고 그들의 주의를 끌기 위해 소리쳤지만 그들은 그를 무시했습니다. 영상은 운전사가 안전벨트를 풀고 그들과 맞서기 위해 차에서 내리는 장면으로 끝납니다. 6번째, 테슬라 사기. 이 영상은 한 여성이 테슬라 차에 앉아있는 커플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매우 놀랍습니다. 그 여성은 그 차가 자신의 것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그녀는 커플에게 차에서 내려 충전기에 연결하라고 요구합니다. 명백히 혼란스러워하는 커플은 여성과 이야기하기 위해 차에서 내립니다. 언쟁 중에 커플은 자신들의 입장을 고수하며 그녀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성은 확고한 태도를 유지하며 자신의 말을 바꾸지 않습니다. 대신 그녀는 걸어가 버려 지켜보던 모든 사람을 놀라게 합니다. 떠나면서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우산을 땅에 떨어뜨립니다. 이는 중요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그 여성이 몸이 안 좋았던 것일까요? 아니면 테슬라를 훔치려는 대담한 계획이었을까요? 이 사건은 사람들이 진짜 이야기를 알고 싶게 만드는 혼란스러운 미스터리입니다. 이 영상은 온라인에서 큰 인기를 끌며 시청자들 사이에서 많은 토론을 불러일으켰습니다. 7번째, 중국 여성 사기. 중국 허난성에서 한 블랙박스 영상이 대담한 사기 시도를 녹화했습니다. 한 여성이 도로로 뛰어들어 고의로 차 앞으로 넘어졌습니다. 이런 유형의 사기는 중국에서 펑츠, 팽치라고 불립니다. 이는 보통 사람이 느리게 움직이는 차량 앞으로 뛰어들어 다친 척하는 수법입니다. 그러나 신중한 운전자는 차를 완전히 멈췄습니다. 여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춰 선차 위로 뛰어올라 어색하게 땅으로 넘어졌습니다. 이 사건의 녹화 영상은 중국 소셜 미디어에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 사기는 오래전 청나라 시대에 시작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사기꾼들이 붐비는 장소에서 가짜지만 비싸 보이는 도자기를 들고 다녔습니다. 그들은 무고한 사람이 자신들과 부딪히게 하여 물건이 깨지도록 유도했습니다. 그러면 사기꾼은 깨진 물건에 대한 돈을 요구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사기 수법이 다르지만 차량용 카메라 때문에 성공하기가 훨씬 더 어려워졌습니다. 이 인기 영상은 이 현대적인 사기가 어떻게 시도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8번째, 대담한 자전거 사기. 중국에서 촬영된 한 영상은 한 여성이 트럭과 사고를 위장하여 사기를 치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영상에는 한 중년 여성이 자전거를 든 채 큰 파란색 트럭 옆을 달리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차량의 큰 바퀴 아래로 자전거를 던집니다. 그 후 그녀는 마치 차에 치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타이어 앞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 여성은 나중에 충돌로 심하게 다쳤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전체 사건은 근처에 있던 사람에 의해 녹화되었습니다. 경찰이 영상을 검토했을 때 그녀의 행동이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시 당국은 현재 이 여성을 찾고 있으며 그녀의 거짓 주장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9번째, 주유비 사기꾼들. 최근 한 남성과 여성이 운전자들에게 돈을 요구하는 모습이 촬영되었습니다. 그들은 채 넣을 연료를 사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눈썰미 있는 한 남성이 이 사건을 녹화했고 이는 그들의 의심스러운 행동을 폭로했습니다. 나중에 이것이 그들의 첫 번째 범행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 커플은 다른 여러 장소에서도 돈을 구걸하는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 녹화 영상에서 여성은 자신의 이름이 캐런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남자가 자신의 오빠이며 여행을 계속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운전자가 더 많은 질문을 하자 여성은 갑자기 그를 자기 여동생 아이의 무책임한 아버지라고 비난했습니다. 커플은 촬영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자 태도를 바꾸고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것이 사기라고 믿었던 운전자는 그들에게 길에서 떠나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경찰이 출동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이상한 사건은 부정직하게 돈을 요구하는 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10번째, 암호화폐 왕의 낙원.
미국인 암호화폐 사업가 존 박스데일이 태국에서 체포되면서 그의 호화로운 생활은 끝이 났습니다. 그는 오르무스 코인 프로젝트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2017년 이 코인의 가치는 4,800만 달러까지 올랐다가 나중에는 100만 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체포는 불만을 품은 투자자들의 고소 때문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박스데일이 2017년에 자신들을 속였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투자자들은 큰 수익을 기대하며 10만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몇 년이 지났지만 그들은 아무런 수익도 얻지 못했습니다. 박스데일이 프로젝트 웹사이트를 변경한 후 잠적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체포된 후 박스데일은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실은 인정했지만 다른 질문에는 답하기를 거부했습니다. 11번째, 오토바이 사기꾼. 매년 130만 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합니다. 이는 하루 평균 3,287명이 사망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매우 우려스러운 수치이므로 전 세계 국가들은 도로 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사고를 부당하게 돈을 벌 기회로 여깁니다. 이런 일은 어느 화창한 날, 한 블랙박스 영상이 페이스북에서 큰 인기를 끌면서 알려졌습니다. 영상에서 두 사람은 보험 사기를 치기 위해 가짜 사고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범죄는 영국 도로에서 심각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2016년에만 영국 보험협회는 6만 8천 건의 자동차, 보험 사기 사건을 기록했습니다. 영상에서 한 여성이 차를 운전하던 중 갑자기 계획된 사기극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스쿠터를 탄 두 사람이 마치 그녀에게 책임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위험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채에 있는 카메라가 전체 사건을 녹화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기꾼들은 녹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재빨리 달아났습니다. 영상이 온라인에 게시된 후 많은 사람이 사건에 대해 댓글을 달고 의견을 공유했습니다. 12번째, 시드니 길가의 드라마. 시드니 남서부에서 한 운전자가 현재 온라인에서 널리 논의되고 있는 특이한 사건을 목격했습니다. 마운트 프리처드의 메도스 로드를 운전하던 중 그는 검은색 SUV가 갑자기 연석을 들이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전체 사건은 그의 차량 카메라에 녹화되었습니다. 운전자는 SUV 뒤에 차를 세웠고 두 여성이 차에서 내려 손상을 확인했습니다. 그러자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카메라가 달린 차에 운전자는 그들의 엔진 시동이 걸리는 것을 보고 비상등을 켜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는 계속 가야 했지만 차를 몰고 떠나려 할 때 은색 차가 나타나 그의 길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은색 차의 운전자는 주차를 했지만 핸드브레이크를 채우는 것을 잊었습니다. 이로 인해 빈 차가 도로로 굴러갔고 두 운전자는 서로 큰 소리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온라인에서 이 영상에 대해 댓글을 달았습니다. 일부는 보험 사기를 의심했고 다른 일부는 단순한 오해라고 믿었습니다. 이것은 사고였을까요? 아니면 계획된 사건이었을까요? 13번째, 도어대시 배달원. 한 영상은 마이애미에서 도어대시 배달원과 관련된 매우 불쾌한 사건을 기록했습니다. 운전자는 고객으로부터 적은 팁을 받았다고 생각한 후 매우 화가 났습니다. 그의 행동은 용납할 수 없고 매우 역겨웠습니다. 13세 소년 엘리아스 크리스탄도는 자신과 어머니를 위해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그는 약 0.8km의 짧은 배달 거리에 대해 $3가 적절한 금액이라고 생각하고 운전자에게 팁을 주었습니다. 그는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전체 사건은 초인종 카메라에 녹화되었고 운전자의 충격적인 행동이 담겨 있었습니다. 운전자는 문으로 걸어가 음식을 땅에 놓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휴대폰을 확인하고 $3 팁을 보았습니다. 그는 눈에 띄게 불쾌해 했습니다. 큰 좌절감에 그는 몸을 숙여 음식에 3번 침을 뱉고는 걸어가 버렸습니다. 어린 소녀는 이 사건에 매우 속상해하며 카메라가 없었다면 아무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랐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도어대시는 이 사건에 대해 대응했습니다. 회사는 적은 팁에 대한 좌절감은 이해하지만 운전자의 행동은 전혀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제공하려는 고품질 서비스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즉시 플랫폼에서 해당 운전자를 제외하고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고객에게 연락했습니다. 14번째, 딥페이크 투자. 온타리오의 한 남성이 저스틴 트리도 총리와 일론 머스크가 등장하는 현실적이지만 가짜인 영상을 보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투자 계획에 속았습니다. 그는 그 계획이 빠른 수익과 유명인들의 지지를 약속했기 때문에 6,800유로 이상을 투자했습니다. 영상에는 인상적인 결과를 보여주는 투자 전문가가 등장했고 이는 남성이 투자하도록 설득했습니다. 그의 원래 7,500유로는 3유로로 늘어난 것처럼 보였지만 그가 돈을 인출하려고 하자 회사는 추가로 4,100유로를 요구했습니다. 그는 그때 자신이 사기의 피해자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사건은 온라인 사기의 위험성, 특히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 정교한 가짜 영상을 사용하는 것의 위험성을 보여줍니다. 캐나다 투자 당국은 사람들에게 매우 신중할 것을 조언합니다. 투자자들은 자문가를 조사하고 자격을 확인하며 공식 면허를 점검해야 한다고 권고합니다. 이 남성의 경험은 명확한 경고입니다. 이는 비정상적으로 수익성이 높아 보이는 제안에 대해 경계하고 의문을 제기해야 하는 이유를 보여줍니다. 부정직한 사람들이 많은 세상에서 사기로부터 돈을 보호하기 위해 정보를 계속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15번째, 총마의 변황이 도둑. 캘리포니아 프레즈노에서 총마의 변황이 절도가 심각한 문제로 다시 떠오르며 차주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보안 카메라에는 차량에서 이 귀중한 부품들을 훔치는 데 사용된 흰색 밴이 녹화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도난당한 변환기를 교체하는 것은 상당한 재정적 비용입니다. 도둑들은 백금, 팔라듐, 로듐과 같은 내부에 있는 귀금속을 원합니다. 이 금속들은 불법적으로 수백 달러에 팔릴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대부분의 고철 처리장은 판매 규정을 훨씬 더 엄격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총마의 변환기를 판매하는 사람은 누구나 상세한 서류를 제공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구매 영수증, 정비사의 확인서, 그리고 때로는 판매자의 사진이 포함됩니다. 도둑들의 의욕을 꺾기 위해 대금 지급도 최대 3일까지 연기됩니다. 16번째, 보험 사기를 쫓는 경찰. 경찰이 보험 범죄 가능성을 조사하던 중 사건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전체 사건은 매우 빠르게 일어났고 영상에 담겼습니다. 한 경찰관이 화가 나서 고의로 자신의 차 문으로 운전자의 차량을 쳤습니다. 이 행동은 두 남자 사이에 매우 긴장된 대치를 시작시켰습니다. 경찰관은 운전자를 신문하기 시작했고 운전자는 침착하게 방금 저를 치셨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운전자는 이상한 주장을 하며 사건을 촬영하던 사람이 사고를 유발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관은 즉시 이 해명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이건 차량 단속이고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라며 카메라에 신경 쓰지 않는다고 날카롭게 대답했습니다. 운전자는 모든 교통법규를 준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그의 차 안에 있던 카메라 영상이 그의 이야기를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영상은 운전자가 무고하며 경찰관의 공격적인 행동이 완전히 부적절했음을 증명했습니다. 영상 증거는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17번째, 신용카드 사기꾼들. 유튜브의 한 남성이 자신의 마을에서 활동하는 신용카드 사기꾼들을 폭로하기로 결심했고 그의 영상은 대규모 조직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최대 8명의 범죄자들이 함께 일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2명은 그의 가게 안에 있었고 다른 4명은 위조 번호판을 단 도주 차량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범은 계산대에 서서 훔친 신용카드로 고가의 물품을 구매하고 현금을 받았습니다. 영상 막바지에 그 일당은 18,000유로 상당의 위스키를 구매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카드가 거절되자
그 남자는 재빨리 가게를 떠났습니다. 보안 카메라가 그들의 도주와 차량의 세부 정보를 녹화했으며 일부 차량은 도난 차량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8번째, 월마트 사기. 모빌 카운티 보안관실은 월마트에서 약 1,700유로를 훔친 여성을 찾고 있습니다. 전체 사건은 보안 카메라에 녹화되었습니다. 영상에는 여성이 자신감 있게 가게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녀는 검은색 재킷, 회색 바지를 입고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그녀는 신입 계산원에게 다가가 자신 인사부 직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가게를 위해 돈을 환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의 말을 믿은 계산원은 돈을 세며 여성과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성은 계산원을 혼란스럽게 하기 위해 고의로 일부 돈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약 1,700유로의 현금을 가지고 침착하게 떠났습니다. 다음은 모빌 카운티 보안관실에서 제공한 영상입니다. 영상은 모펫 로드에 있는 월마트에서 한 여성이 신입 계산원을 혼란스럽게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월마트 인사부 소속이라고 주장한 용의자는 금전 등록기에서 돈을 가져갔습니다. 돈을 챙긴 후 여성은 가게를 나와 흰색 벤츠를 타고 떠났습니다. 모빌 카운티 보안관실은 현재 이 범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19번째, 존 콜타비아노. 아무것도 하지 않고 돈을 받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한 남자가 이를 시도했지만 그는 이제 사기 혐의로 5년의 징역형이라는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의 계획은 130만 달러의 장애 수당을 받기 위해 시각장애인인 척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2006년 사고로 한쪽 눈의 시력을 잃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의 시력이 그가 말한 것만큼 나쁘지 않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법정 심리 중에 그는 수사관들이 녹화한 놀라운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영상에는 그가 차를 운전하고 글을 읽으며 다른 사람들을 위해 정중하게 문을 잡아주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존이라는 이름의 이 남자는 이제 감방에서 책을 읽을 시간이 많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는 또 다른 중요한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존은 이 범죄를 혼자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그의 여자친구도 불법으로 정부 지원금을 받은 혐의로 처벌받고 있습니다. 그녀는 그의 장애 심사에 동행하여 그가 주장하는 시각장애 때문에 그를 돕는 척했습니다. 그는 징역형을 살고 있는 반면 그녀는 3년의 보호 관찰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두 사람이 협력하여 장애를 위장한 특이한 사건이었습니다. 20번째, 부동산 중개인 사기. 주택담보대출 사기는 부동산 업계에서 증가하는 문제입니다. 부정직한 중개인, 주택담보대출 중개업자, 그리고 은행 직원 모두가 이 불법 활동으로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CBC 마켓플레이스의 잠입 취재는 수수료를 받고 사기성 주택담보대출을 알선하는 전문가 네트워크를 폭로했습니다. 이 네트워크는 구매자에게 위조된 고용 이력서, 과장된 소득 증명서, 조작된 세금 기록과 같은 허위 서류를 제공합니다. 이 속임수는 사람들이 보통 승인받지 못할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러한 허위 신청에 대해 범죄자들은 주택담보대출 가치의 1%에 해당하는 상당한 수수료를 청구합니다. 이 속임수의 결과는 직접 관련된 사람들뿐만 아니라 주택시장의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온타리오 부동산위원회는 주택담보대출 사기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기소되고 처벌받아야 한다며 이러한 행위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잠재적인 처벌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동산 중개인들은 계속해서 사기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이 범죄는 크리스와 비비 하딩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의심하지 않는 구매자들에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들은 은행 직원들이 제출한 사기성 주택담보 대출 신청 때문에 5,000 캐나다 달러를 잃었습니다.